안녕하세요. 저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제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어요. 뭐냐면 사실 이 부동산보다 살아합니다라는 책을 제가 작년도 1월 달에 책을 냈는데 조망권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책을 들고 나왔어요. 뭐 제 책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이 조망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제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조망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수도권 681개 아파트 단지 5,547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로열층 기준을 조사한 결과 조망을 꼽은 세대가 49.6%에 이르고,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같은 평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무려 54%까지 난다는 거예요. 집값이 분명히 시장에서 조망 때문에 50% 이상의 지금 집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조망이 가려졌다, 다른 아파트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는 조망으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조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조망 그러지만 조망의 개념이 뭐냐, 그거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조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같이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경관 조망, 하나는 천공 조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관 조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다나 산이나 호수나 강을 볼 수 있는 것, 그거를 우리가 경관 조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천공 조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천공률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늘의 면적 비율, 그것을 우리가 보통 천공 조망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사실상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개념은 아닌데, 이 소송을 제가 2002년도부터 경관 조망과 천공 조망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년을 넘게 진행을 해서 2007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서 그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눈 거예요. 하나는 경관 조망이라는 것과 천공 조망을 나눠서 주장을 했던 건데, 예전에 한강 조망권 소송하러 갈 때 소송 가면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 한강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어디 보이냐고, 거기는 그 배치나 여권으로 봤을 때 한강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를 그 집으로 오라 그래요. 저를 데리고 그 방 안으로 딱 들어가신다고요, 거실로.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 앞에 다른 건물이 그 가려져 있어서 해가 그 조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소파 쪽을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서 저 사선으로 보면 한강이 좀 보여. 그게 과연 한강 조망이 보이는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경관 조망과 천공 조망의 기준은 전부 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거실창을 기준으로 해서 거실창 가운데 정가운데 섰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한강이 보이냐, 그때 하늘이 보이냐, 그걸 따라서 경관 조망이 있느냐 아니면 천공 조망률이 몇 %냐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망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어떠냐 하면, 요 한번 내용을 잠깐 보실게요. 조망에 대해서는 조망 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어느 정도 법적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법률상으로 하나의 생활 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조망 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이 있을 것.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얘기하지만 누구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조망이익으로 인정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같은 평형 아파트가 무려 50% 정도의 집값 차이가 나는 것, 그것 자체를 그러면 특별한 가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승인되어야 될 만한 그 가치가 있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조망이익이 언제 그럼 배상받을 수 있느냐? 조망침에도 마찬가지로 일조권침이랑 똑같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인한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수인한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예요.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언제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따라서 고려해 본다는 거예요. 경관 조망에 대한 인정 요건을 먼저 오늘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천공 조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조망을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졌어야 된다는 걸 기본적인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조망을 목적으로 지금 건물을 지었을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양집을 선호하는데 북쪽으로 건물을 지었다, 경관을 조망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또 하나는 여관이나 식당처럼 뭔가 경제적 이익하고 조망 이익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 앞에 있는 펜션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바닷가 앞에 펜션을 주면서 일부러 바다를 보고 그 건물을 지은 거고, 조망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바다를 보는 게 경제적 이익하고도 결부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앞에 조망을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이 약간의 해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카페 잘 지어놓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바닷가 전경에서 전경을 보면서 근데 그 앞에 자기 건물을 탁 짓는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건물을 바짝 짓거나 건물을 갖다가 전면으로 다 배치를 해서 하나도 향을 확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요건을 마련했거든요. 경관조망에 대해서. 이게 2007년도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이때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관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요건이 있을 때 인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공적으로 아파트를 올려서 확보한 조망, 그 조망은 이게 경관조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원고들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두 가지 요건을 들면서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인공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확보한 경관조망은 이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인 어떤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해서 경관조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1심 그 재판에서는 한강조망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하급심에서는. 근데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 한강조망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괴리가 굉장히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그 조망의 이익이 경관조망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강조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뭐 집값이 몇 억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이 판결로 인해서 전부 다 인정이 안 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조망을 돈을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파트를 살 때도. 근데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조망 가치를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냐. 법원에 그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사실에서 보면 조망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냥 탁 트여 있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경관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런 좀 아쉬움도 있는 판결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강 조망 그리고 경관 조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볼 때 생각했던 거랑 다른 판결이 나와 있죠. 이때 내린 판결이 경관 조망은 인정 못하겠지만 천공 조망은 인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좌우간 천공 조망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 드리기로 했고 경관 조망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펜션이었거든요. 이 여수 있는 펜션에서 그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니까 지금 조망이 가려져서 여수 아파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2007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인정했냐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관 조망 인정할 수 없지만 이런 펜션이라든지 그 뭐 여관 이런 경우처럼 경제적 이익하고 조망이 결부돼 있거나 조망을 목적으로 해서 지은 집들은 인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피해 건물 중 일부 창의 조망이 기존에 비해서 일정 부분 조망이 제한되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 피해 건물은 가해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어느 정도 일조 시간이 확보가 가능하고 일정 층에서는 일부 창에서는 부분적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경관 조망 첨예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결은 두 가지 여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2007년도에 있는 대법원 판결처럼 펜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망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겠다. 바다를 보는 침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다는 판결이 있기도 하면서 대신 전적으로 완전히 다 조망을 가린 게 아니면 또 그 배상해 주거나 공사 금지를 시키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판결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나마 다시 확인한 거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방 판결이지만 공사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만약에 전면적으로 그 펜션이라든지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 전면을 다 가리는 경우는 그렇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하나 재밌는 판결을 소개해드리면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제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서울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가족들하고 전부 다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어. 그래서 주택을 지었는데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으셨는데 북향으로 거실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순전히 바다를 조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 앞에 있는 땅이 밭이었거든요. 그 땅에 갑자기 거기에 호텔을 짓겠다고 호텔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소송을 했죠. 2007년도 대법원 판결은 인공적으로 건물을 올려서 확보한 아파트의 경우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니까 여기처럼
경관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온 그 식구들이 전부 중학생들까지 학교를 다 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경제적 이익하고 결부는 직접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사 금지해라. 1심에서 공사 금지 가처분을 저희가 인용받았습니다. 관광호텔의 공사가 중단이 됐고요. 그쪽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 금지 가처분 이의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저희가 제기한 그 같은 재판부에서 두 번 가처분 이의 재판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사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그 피고 측에서, 그러니까 공사금지 가처분이 잘못됐다라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승소를 했던 거예요. 그 재판부에서 무슨 소리냐, 이거는 뭐 공사금지 가처분이 적정하다라는 결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망을 이유로 한 공사금지 가처분이 굉장히 받기 힘든 사건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경관조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에서는 경관조망이 인정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한강조망에 대한 2007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인공적으로 확보한 경관조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다만 경관조망은 언제 인정하겠느냐, 조망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거나, 그리고 또 그 조망의 이익이 경제적 이익과 결부됐다고 보여진다거나, 또 그리고 상대방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조망을 침해할 해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조망 침해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쉬운 건 아파트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경관 조망을 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 외면한 판결이 아닌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망에 대한, 경관 조망에 대한 그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bout